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트레장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날씨가 추워도 태풍이 와도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하루도 안 빠지고 달려왔는데 참 힘듭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네요 보니까. 이거 매일 출석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6년 개근 해보셨어요? 6년 개근. 저는 예전에 6년 개근상도 타봤어요. 뭐 3년 개근도 타고 해봤는데 이 개근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은 더 힘드네. 이거 하루도 안 빠지고 하려니까. 일단은 제 목표는 그래요. 한 3년 정도는 한번 꾸준히 해보자. 뭐 10년까지 방송을 하겠지만은 10년 매일 하는 것은 좀 저도 무리인 것 같고 3년은 약속은 지킬게요. 3년 방송 하루도 안 빠지고 하고 최소한 영상 10,000개 정도는 올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한 9,000개 정도는 올린 것 같아. 영상을.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천 회장도 거의 또라이급인 것 같아요. 말이 영상 9,000개지. 여러분 9,000개 영상 올리려고 해봐요. 이거 보통 쉬운 게 아닙니다. 900개, 90개도 올리기 힘든데, 9,000개 영상을 거의 올렸어요. 제 영상 9,000개 다 들으신 분 있는 거 모르겠네.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그럼 나중에 별도로 초대해서 소고기 사드릴 테니까. 제 영상 9,000개 다 들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은 제가 진짜 진정한 찐팬으로 생각할게요. 참 징하다 징해. 저도 진짜 9,000개 정도 영상을 올렸으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하여튼 목표는 그래요. 3년을 한번 꼭 채워보고 싶고 더 이상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최소 3년은 지켜보고 한 10,000개까지는 한번 달려보자. 10,000개. 그 1,000만 정도 하려면 1,000만 개를 해야 하는데 그건 힘들 것 같고. 하여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뭐 재미없어도 들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뭐 동생처럼 언니 오빠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시니까 진짜 감사하고요. 앞으로 또 계속 해보자고요. 저는 살아가면서 예전에는 참 남 욕하는 것도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 남 욕하는 거, 뭐 뒷담화 잘하는데 이 남 욕하는 거 즐기는 사람들은 그 인생이 좀 망해간답니다. 그 인생이 망해가더라. 만약 누군가가요,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당신 욕을 했다, 여러분 욕을 했다는 그런 소식에 상처 입었던 적이 있다면은 이제는 더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필요가 없어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을 스스로 망쳐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처음에야 뭐 호기심으로 뭐 자극적인 그런 이야기거리를 듣고 싶은 사람들이 뭐 그들 주변에 모일 거예요. 그들 주변에 모이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언젠가 자신도 그들의 타겟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그들과 슬슬 거리를 두게 됩니다. 거리를 두게 되고 결국 그들 주변에는 타인에 대한 뒷담화만 일삼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만 남게 되겠죠. 더 시간이 지나면 그들끼리도 서로 믿지 못해가지고 결국엔 모두가 흩어져요. 결국은 혼자 고립되고 말더라. 고립되고 맙니다. 그 타인의 좋은 점은 보지 않고 어떻게든 약점만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결국 인생을 뒷담화로만 채우는 셈입니다. 뒷담화로만 채운다. 여러분들 인생을 뒷담화 채우고 싶어요? 저는 앞담화만 채우고 싶던데 앞담화. 뒷담화가 아니고. 하여튼 습관적인 뒷담화는 고집과 어리석음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인생을 망칠 거예요. 네, 망칩니다. 그 타인의 뒷담화를 일삼는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성낼 필요 없어요. 절대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자기 입으로 자기 발등을 찍어가지고 부축해줄 사람 하나 없이 쩔뚝쩔뚝거리면서 떠도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러분들도 뒷담화하지 마시고 그냥 앞담하십시오. 될 수 있으면 뭐 남의 욕하는 것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내 자신만 잘하면 되지. 잘 모를 때는 참 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정신 좀 차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어도 들어주세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4년 연속 글로벌 탑5예요. 탑5 브랜드 위상을 지켰는데 휴대폰, TV, 가전, 네트워크, 반도체 등 전 사업 부분의 브랜드 가치가 골고루 상승을 했답니다. 삼성전자 외에는 현대차는 32위예요. 32위, 기아는 88위,
하여튼 100대 브랜드의 이름을 올렸다는 겁니다. 글로벌 브랜드 컨설팅 전문 업체가 있어요. 인터 브랜드가 발표한 글로벌 100대 브랜드에 따르니까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가 914억 달러네요. 914억 달러. 전년 대비 4%가량 올랐습니다. 인터 브랜드는 기업의 재무 성과, 고객의 제품 구매 시에 그 브랜드가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브랜드 경쟁력 등을 종합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브랜드 가치를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삼성전자의 브랜드 파워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에 이어서 5위를 기록했어요. 5위를 기록했는데 20대 브랜드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삼성전자가 유일했습니다. 삼성전자 브랜드 위상은 2011년 17위에서 이제 9위로 뛰어올라요. 9위로 뛰어올랐고 2017년은 6위, 2020년은 5위 등 그 브랜드 가치 순위가 지속해서 상승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12년 연속 글로벌 10대 브랜드에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인터 브랜드는 원 삼성 기반의 고객 경험 강화 전략과 그 차별화된 스마트싱스 연결 경험, 그 6G 차세대 통신과 AI 그 전장, 가상, 증강, 현실 등등 해서 미래의 혁신 기술 선도를 역량하겠죠. 선도 역량과 그 친환경 활동을 통해서 ESG 경영 등이 이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뭐 다양한 걸 집어넣네요, 보니까. 현대차 브랜드 가치는 약 204억 달러 기록했고 종합 브랜드 순위 32위네요. 현대차는 2005년 84위로 처음 입성한 이래 올해까지 순위가 52계단, 가치는 169억 달러 오르는 모습이었다. 그렇습니다. 참 현대차도 열심히 하네요. 기아는 브랜드 가치가 전년 대비 7% 상승해서 7억 5,900만 달러를 기록해가지고 88입니다. 기아는 88이더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브랜드 중요합니다. 브랜드 가치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공매도가 금지됐죠. 전면 금지돼가지고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매매 비중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결국 정반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공매도 금지 이후에 외국인들의 자금 대부분이 삼성으로 쏠리네요. 삼성전자가 쏠리고 있고 한국거래소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 3,531억 정도 사들였어요. 지수가 2,500선을 돌파를 한 거야. 2,500선 돌파를 했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보다 0.77% 정도 올라서 2,510.42로 마감을 했더라. 2,510.42로 마감을 했어요. 10일 거래일 만에 2,500대로 간 거예요. 외국인은 지난 6일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후에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7,547억 정도 매수 우위를 보인 거죠. 이 통상 외국인 매매 비중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는 하락을 합니다. 공매도 재개 시에는 다시 상승을 해가지고 현재는 공매도 규제가 남아 있는데 대외 악재가 완화되다 보니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에 외국인들의 매매 비중이 줄어든 것이 이탈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다만 확산성은 약할 수 있겠죠. 반도체 정도가 수급을 기대할 수 있는 분야로 판단돼 가지고 개미들 수급이 더 중요해질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실제 외국인들은 공매도 금지가 시작된 이달 6일부터 지금까지 삼성전자 주식 1조 5천억 정도를 사들였어요. 이 기간 코스피 전체 순매수 금액 54%가 삼성에 몰립니다. 다음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컸던 하이브를 제외하고는 하이닉스에도 3,534억 정도 순매수 집중돼요.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 금지로 개미들이 이제 국내 증시의 주도권을 가져올 기회라고 진단을 합니다. 흥미로운 건 공매도 금지 기간 외국인 수급 공백이 반대로 개인 매매 비중의 상승으로 연결된다는 점이죠. 우리 증시는 2011년 8월에서 11월 남유럽 재정 위기랑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해서 2달 가까이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당시에는 차화정이었어요. 자동차, 화학정유 이 강세를 보였는데 개미들은 국내 증시에서 매매 비중을 70% 이상 늘렸고 2008년과 2020에서 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특히 공매도 금지 기간에 개인 참여 비중이 높은 코스닥 지수의 수익률이 코스피 지수 대비 높았어요. FN 가이드에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공매도 금지 기간 이때 그 코스피 수익률이 마이너스 3.6%네. 코스닥은 20%. 코스닥이 좋았네요. 2011년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수익률은 코스피 5.9, 코스닥은 17.7,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도 코스피는 83.6, 코스닥은 94.9%였습니다. 수익률. 최근 외국인들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코스피 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있진 않아요. 외국인에게서도 소외된 업종들 가운데 개인 수급이 확대되는 경우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그 4, 4분기하고 내년에 이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반도체, 자동차, 헬스케어 업종에서 우량주를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조언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외인들은 일단 삼성 들어온다는 겁니다. 삼성이 일반 D램보다도 전력 효율이 한 70% 정도 개선된 LLW 이 D램을 이제 내년 출시합니다. Low Latency Wide 하여튼 뭐 LLW예요. 그 3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파운드리 공정 기술력을 강화하고 동시에 메모리 반도체 프로세서를 수직으로 배치해 가지고 데이터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3D 3.5D 첨단 패키징 서비스도 본격화하는데 저전력 고성능 반도체를 고객사한테 제공을 해서 2027년 150조 정도 규모로 커지는 인공지능 AI 반도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선 포석입니다. 산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이 보니까 지난 13일 홍콩에서 열린 삼성전자 인베스터스 포럼의 2023에서 GDP 전략을 공개를 합니다. GDP 전략, GAA, D램, 패키징, 그래서 GDP예요. 회로폭 3나노 이하의 프로세스의 누설 전류를 줄이는 GAA 기술하고 차세대 D램 제품, 최첨단 패키징을 결합한 서비스를 뜻하는데 최첨단 메모리 반도체랑 그 프로세서를 생산해서요. 이 두 개의 칩을 하나의 칩처럼 작동할 수 있도록 배치해서요. 최고 수준의 저전력과 고성능 반도체를 공급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GDP 중에 D램 분야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여서 용량을 키운 차세대 D램을 내년 본격적으로 선보이고요.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것처럼 LLW D램이에요. LLW D램은 입출력 단자를 늘려서 기존의 모바일용 D램 대비 데이터 처리 용량을 높인 제품입니다. 프로세서에 가깝게 배치를 해가지고 활용하면은 일반 D램 대비 전력 효율이 70% 정도 향상이 되는 거야. 70% 향상이 된다는 게 삼성의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LLW D램은 삼성이 개발 중인 확장현실 XR 기기에도 적용할 거라 합니다. 파운드리 3나노 공정에서 적용하기 시작한 GAA 기술을 고도화하는 거예요. 이 GAA를 활용하면은 반도체의 그런 누설 전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봉 부사장이 2년마다 2.2배 성능을 높일 수 있다. 최첨단 패키징에서는 3D 패키징, 이 3D 패키징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그럽니다. 이 기술은 CPU하고 GPU 등 프로세서하고 HBM을 수직으로 배치해서 처리 속도하고 데이터 처리 용량을 높이는 기술이에요. GDP 전략은 AI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건데 그렇게 분석되고 있고 최근에 생성 AI용 서버하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고 기기에서 실행되는 온디바이스 AI가 확산되다 보니까 AI용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니까 올해 기준 553억 달러 규모의 AI 반도체 시장이 27년에 1120억 달러 규모로 달할 것이다. 그럽니다. 1120억 달러. AI 반도체 고객사들은 고성능 저전력 제품을 요구하고 있고 AI용 서버랑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량을 줄이고요. AI 서비스를 빠르게 고도화하기 위해서예요. 삼성의 GDP 전략은 비용과 성능 측면에서 경쟁사를 압도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는 거죠. 이 메모리랑 파운드리랑 패키징 관련 세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요. 한 번에 서비스할 수 있는 반도체 기업은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날 삼성은 현재 세계 1위 전기차 업체죠. 그 테슬라하고 5나노 자율주행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함께하는 등 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좀 갖고 있다고 하네요. 고성능 컴퓨팅과 관련해서는 4나노 AI 가속기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진짜 부지런하게 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기술력도 좋아요. 하여튼 앞으로 삼성전자 지금은 뭐 개차반처럼 완전 주가가 엉망이다 하더라도
이제 오를 때는 삼성의 날이 옵니다. 분명 올 겁니다. 올 거니까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쌀 때, 저렴할 때 모아 놓으시라는 겁니다. 하여튼 다 모든 게 그래요, 여러분. 뭐 에코프로도 그렇고,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쌀 때, 저렴할 때, 막 10만 원 미만일 때 모아둔 사람들이 진정한 승자지. 지금 올라타봐야 별 재미없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날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